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그러네요. 정말 빠른데요. 지난 한 해 좀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그중에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설 사업을 좀 볼 텐데요. 네. 최근 북한 당국이 이 살림집 건설장 소식 연일 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네요. 그 하반기 들어서 네. 가을부터 계속해서 살림집에 대한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더 그러는데요. 일단 어, 평양 살림집 건설 이거 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전해드렸죠. 그렇죠. 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3월에 송신 송화지구 만세대 살림집 착공식에 직접 참석을 음, 했었는데 네. 그 뒤로 하여간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전해주고 또 심지어 현지 지도까지 하고 있어요. 음, 특히 보통강변에 있는 네. 고급 주택지구 현장 이건 지금 3차례나 지금 방문을 했었죠. 예. 그리고 혁명 성지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위치한 만경대 인근의 대평지구 최근에는 이 대평지구에 대해서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이 그렇고요.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있는 네. 대규모 탄광 단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연과 아연이 생산되는 곳인데 네. 여기 살림집 건설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 계속해서 꾸준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수해를 입었던 곳인데 작년에 수해 복구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올 1월에 8차 당대회까지 수해 복구 끝나면 네. 그 뒤부터 2단계로 이제 2만 5천 세대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라 이렇게 이제 당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림집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평양종합병원 건설한다 이 얘기로 1년 내내 선전했는데 그랬었죠. 예. 올해는 좀 뜸해지고요. 살림집 건설로 계속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살림집에 좀 주력하고 있는 모습 짚어주셨는데 또 이 삼지연시의 건설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좀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삼지연시 건설 사업이 지금 막바지 마무리 단계인가 네. 봐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음.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 건설에 열심히 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 대상으로 공로자 칭호 내리는 것, 그다음에 표창 하는 것, 그리고 또 살림집 배정도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행사를 지금 연말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건설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네. 그중에 9명 같은 경우는 삼지연 건설에 한 몸 아낌없이 바쳐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켜 세우면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칭호를 내렸고요. 사고를 당한 나머지 군인들에게도 영예군인 칭호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당에서 우리를 늘 아끼고 심려하며 사랑과 배려를 준다는 것 잊지 말고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된 일꾼이 되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전하면서 곧 충성심을 네. 유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삼지연시 건설 사업 소식도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건설에 대한 이런 열정을 좀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1년 한 해 이 북한 당국이 건설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을까요? 네, 올 1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이제 제일 네. 필요한 건 올 초에 그러면 어떤 사업 목표를 세웠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자는 건데요. 네. 지난 1월 8차 당대회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경제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정한 거였는데 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건설 부분에 5가지 목표를 제시하는데 네. 그중에 두 번째 목표가 바로 이 살림집 문제입니다. 아, 평양시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하겠다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2만 5천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겠다는 거였고요. 다만 5만 세대, 2만 5천 세대를 한꺼번에 건설하는 건 아니고요.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1년에 평양은 10,000세대씩 해서 5년 동안 5만 세대 만든다는 예. 거고요. 검덕지구에는 1년에 5천 세대씩 해서 2만 5천 세대를 5년 동안 만들겠다. 이렇게 올 1월 달 당대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5개년 사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올 1년 핵심 사업이 바로 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건덕지구 5,000세대 살림집 건설이 됐습니다. 무게를 좀 여기에 많이 두고 그런 있었네요, 거죠. 애초에. 네. 자,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작년에 네. 사실 이 평양종합병원 여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건설 사업 목표에는 사실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이 들어있지 않다고요?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사업은 네. 올해 시작되는 5개년 계획 사업이 아니고요. 그 예. 전 5개년 계획 때 아, 했던 사업. 약간 그래서 구사업이군요. 그렇죠. 구사업. 특히 예. 당창건 75주년 기념으로 건설한 아, 기념을 네. 하는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원래는 끝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 당창건 75주년 기념 건설 사업이 2개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평양종합병원 건설하고 삼지연시 꾸리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2가지 사업은 작년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을 딱 목표로 해서 원래 건설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작년 10월 10일에 아, 완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그랬군요. 달성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번 8차 당대회 때 앞으로 향후 5년 계획으로 넣기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이상하잖아요. 예. 삼지연식 경우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다만 지금 삼지연은 공사가 마무리돼서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하고 있고요.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완공이 안 되는 음, 바람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약간은 실패한 정책에 네. 비슷하니까 북한 당국이 이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완공 소식이 사실 진짜 없거든요.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소식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9월에 네. 평양종합병원 사진을 공개를 했었는데 네. 외부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어,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외부 공사는 다 음, 끝났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완공이 안 된 이유는 과연 뭘까? 그러게요. 올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네. 이 사업 총괄을 할 때에 이 얘기를 약간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가 음, 나왔냐면 당 재정은 당 중앙의 의도대로 평양종합병원과 같은 국가적인 중요 대상 건설에 이바지했다. 네. 딱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 어디까지 네. 진척됐다는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취재 결과를 음, 종합을 해보면 내부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안을 아직 못 완전히. 채웠군요. 예. 네. 그래서 개원 소식이 지금 없는데 예를 들어서 대북 제재라든가 네. 경제난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원자재 잘 못 들여오고 있는 아,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외부 미장 공사는 마쳤으나 일부 수입이 필요한 의료 설비라든가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 국경 봉쇄 음, 때문에 잘 갖출 수가 네. 없는 상황이다. 이것 때문에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지금 평양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니까 건설이 끝나지 못한 건데요.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올해 건설 목표를 좀 큰 대형 건설 사업보다는요, 좀 살림집 건설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 네.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연말에 김 예. 총비서가 참석하는 가운데 대대적인 살림집 완공 경축 행사 이런 것이 연이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특히 이 보통 강변에 이제 다락식 주택구라고 그러는데 음,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테라스가 있는 테라스가 어, 이렇게 길게 예. 있는 이런 고급 주택들을 지금 지어놨는데 이거 김 총비서가 직접 챙겼었어요. 3번이나 그렇군요. 가가지고 예. 계속해서 촉구했었거든요. 아, 그런 걸로 놓고 볼 때 살림집 건설 성과를 올해 1월 당대회 이후에 국가적 관철 음, 사업을 우리가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할 것으로는 일단 보입니다. 근데 왜 살림집 건설에 올해는 초점을 네. 맞추느냐? 일단 2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최첨단 의료 설비 음, 등 뭔가가 필요한 이런 병원 중심의 대형 건설 사업은 네.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거면 살림집, 인민들이 사는 집을 많이 우리는 짓는다 해서 이른바 애민 정신 같은 거, 아, 인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장군님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최근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것은 우리 김정은 동지가 새로 창시를 했다는 등 김정은 총비서의 어떤 사상을 선전하는 네.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이유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김정은의 애민주의, 애민정신, 그다음에 뭐 근로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한 네. 목적이 강해 보입니다. 자, 뭐
김 총비서가 지금 특히 여기 살림집에 특히 평양 요 지역에 살림집 건설에 애착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벌써 집권이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동안 대표적인 건설 사업을 좀 추진해 왔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도 건설 사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살림집 건설 예. 중심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른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차원에서 벌인 건설 사업이 네. 여러 곳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 북한 당국이 스스로 이렇게 몇 개 지적한 것들 중심으로 몇 예. 개를 뽑아보면 일단 2015년에서 16년에 완공된 백두산 영흥 청년 발전소를 처음 꼽았고요. 예. 그 다음에 김 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산간 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이다. 이상적인 본보기다. 해가지고 개발한 게 삼지연시 개발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꼽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지역에 있는 건설 사업으로는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옥류 아동병원, 류경 안과 종합병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하고 병원 중심으로 네.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쪽으로 가면 원산 갈마 해양 관광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2019년에 평안남도에 양덕 온천 문화 휴양지 이런 온천이요? 것들을 건설을 했었어요. 네. 이제 이걸 보면 이건 이제 오락시설이죠. 오락시설 중심으로 업적을 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재밌는 것은 그럼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뭐냐? 이건 어떻게 네. 언급해놨느냐? 이게 지난 10년의 건설 사업을 쭉 나열한 건데 평양종합병원 건설도 언급은 했습니다. 뭐라고 완공은 했나요? 못해서 네. 대대적으로 선전을 못하지만 평양종합병원은 결단의 산물이다. 최고 지도자 동지에 이런 정도로 일단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이 지난 10년간 김정은 정권이 이룬 대표적인 건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양종합병원은 완공되진 못했지만 일단 결단의 산물이라고 언급까지 해놨는데 분명 지금 북한 건설 사업에 문제점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국이 올해 8차 당대회 때 건설 사업 방향을 제시할 때 이 문제도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자평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건설의 기계화 수준을 높이겠다. 이 말은 아직 건설 사업에서 기계화가 잘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손발로 막 여전히 건물 짓는 곳이 많다는 거고 기계가 부족하다는 점 이거 지적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멘트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시멘트 공장을 새로 대규모로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놓고 보면 시멘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건설 사업의 핵심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감 건조, 건축 마감재 생산 기지들을 막 꾸리겠다 이런 걸 보면 역시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감재도 크게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 스스로가 당대회 문헌에서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약점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국내외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이 건설 현장의 사고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많이 들렸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 현장 같은 경우 삼지연시 같은 경우 216 사단 전투원들 같은 경우 얼음물에 들어가서 다리 공사를 막 하다가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들에게 백두의 혹한 속에서 기적을 창조한 영웅들이라며 표창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 30여 명 그랬다는 건데 이걸 이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요. 표창 내리기 전에 안 다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창을 내리는 건 좋지만 공사를 하는데 그 기계가 할 수 없으니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찬 겨울 물 위에서 공사하다가 30명이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 이게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북한 사회 건설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번에 함경북도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대적으로 총괄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건설 사업 평가도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농촌 도시 살림집과 병원, 학교, 공장 이런 것들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원래 목표였는데 우리 함경도당의 목표였는데 형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을 대충 보수해가지고 새 것이라고 통계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어떤 새롭게 건설하는 쪽보다는 개축 또는 증축 또는 보수 이런 수준으로 적당히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건설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비단 각 지역에 있는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저는 이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만 보더라도 이게 좀 보여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평양의 만세대 건설? 이게 글쎄요. 평양이 2,500만이니까 그 인구로 따져볼 때 택도 없는데요. 만세대 5년에 5만 세대. 네. 이게 과연 막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자랑하고 다니지만 국제사회 기준으로 보면 그쵸. 이 아파트 만세대라는 건 사실 너무너무 적은 수량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보여주기식 건설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사회에서 이 건설 사업이 가진 문제점 좀 있고 짚어주셨는데 2022년 자, 내년 건설 사업은 어떨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이 건설 사업, 특히 산림집 건설 사업이 1년짜리가 아니라 5년짜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1년에 10,000세대씩 네. 또는 5,000세대씩 쪼개서 건설하니까 내년에도 역시 할당된 산림집 음. 건설 추진할 것 같고요. 다만 내년에 김일성 주석 탄생 뭐 100주년 뭐 이런 기념 굵직굵직한 기념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때를 맞추어서 대형 건설 사업을 또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평양 종합병원 건설 지금 완공이 안 됐지만 나선시에 평양 종합병원 분원을 낼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그 공사 시작을 네. 내년 4.15 때 아, 그 대규모 기념 행사 그 시점부터 그래요.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내년에 어쨌든 또 네. 그동안 좀 한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대형 건설 사업도 상황을 봐서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본원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는데 분원 그러네요. 그것도 계획까지. 신기하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은 북한의 2021년 건설 사업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모두가요. 따뜻하게 난방 잘 되는 좋은 집안에서 더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